라조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 조금 눌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 꺾인 건 아니고요. 추세 꺾인 건 아니니까 조금 보셔야 돼요. 신고가 눌림은 관망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잘 코칭 받으셔서 이렇게 귀여운 돼지 저금통이 아니라 이렇게 큰 빅픽으로 만드는 큰 자산 만드는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치님들 전부 다 요번 이 상승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내시고, 하지만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오를 수 있지만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지방 강연을 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차트만 살짝 봤어요. 그런데 TQ와 SOXL이 이제 계속 연이어 상승했죠. 그래서 5분봉에서 회색 음영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 TQ에서 보면 이 위치죠. 어제 이 위치에 딱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색 음영 가면 안 좋다. 그리고 이 이제 붉은 계열선하고 파란 계열선이 슈퍼 트렌드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있으면 상승, 여기 깨지면 하락, 그쵸? 그래서 5분봉은 짧은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는 순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쭉 밀려서 내려왔죠. 자, 그럼 이게 하락으로 전환한 거냐? 5분봉이라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피보나치 라인 제가 최근에 안내 드리고 있죠. 여기 바닥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진청록색 여기 있어요. 여기서 다시 반등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봉상에서도 이제 당연히 여기서 분봉이 올라가면 일봉이 따라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제는 별로 추세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회색 음영 근처에 도달해 있으니까 잠깐 눌렸다 다시 상승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5분봉은 빠른 시간 스케일인 바 상승하더라도 일부 눌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눌렸어요. 어쨌든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추매를 하지 않았고 여기서 익절 조금 해놓은 상태니까, 자, 여기서 익절을 했으니까 5% 정도 했거든요. 사고 싶으면 여기 사면 되겠죠. 근데 전 TQ를 산 게 아니라 SOXL도 어제 늘렸잖아요. SOXL을 어제 이렇게 팔아놓고 오늘 새벽에 다시 샀습니다. 자, TSLL 테슬라 강력하게 계속 상승하다가 어때요? 또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또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도 지금 이 위치니까 지금은 좀 추매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봉상이 아니라 분봉상 그렇습니다. 좀 단기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시면 이런 기회가 오고, 또 이런 위기, 뭐 길게 보면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짧은 위기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쭉 내려가서 여기 형광 녹색 겹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깨면 사실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이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를 안 깨고 차라리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여기를 우선 깼기 때문에 오늘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더 오를 거 예상하시면 사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인즉, 자, TQ 일봉의 과거를 볼게요. 깨지지 않는 법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뭐냐면 요 상단에 파란색, 여기 하늘색이죠. 짙은 하늘색 겹선을 도달하면 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형광 녹색 겹선에 닿으면 다시 올라가더라. 이게 상승 추세 움직임이거든요. 여기도 돌파하니까 어때요? 눌렸죠? 여기도 눌려서 쭉 눌렸죠? 그리고 이 형광 녹색에서 반등해야 되는데 이게 2022년도거든요. 21년도 말 22년도 여기서 반등해야 돼요. 여기서 반등을 못하니까 어때요? 쭉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아래쪽 선들이 깨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저점은 분명히 맞죠. 여기서는 저점이 됐지만 여기서 저점이라고 샀다가 난리 나겠죠. 그럼 지금은 어디냐? 당연히 여기가 아닙니다. 위쪽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HTS가 켜지느라고 조금
요새 인터넷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올라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왔죠? 예. 근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회색선 여기 가면 눌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를 하면 상승이고 못 돌파하면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눌렸으니까 끝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유인즉 예, 다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110입니다. 110. 원래 104.5, 105 봤는데 딱 부딪혀서 눌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시 시도했는데 또 실패, 한 3번 실패하면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1차 저항 때는 왔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하면 110을 보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월봉상 보시면, 자, TQ 레버리지죠. 월봉상 이렇게 보시면, 자, 똑같아요. 상단, 예, 요거 하늘색 겹선에, 자, 부딪히고 내려오죠. 자, 월봉이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3달 오르고 한 달 내린 거죠. 자, 2달 오르고 여기 부딪히고 또 3달 내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도 2달 오르고 3달째 부딪혀서 내려왔어요. 한 달. 그리고 다시 2달 오르고 한 달 눌리고 다시 한 달 오르고 다음 달에 부딪혀서 또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될까요? 닿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럼 그 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를 돌파한 라인이 없거든요. 예, 물론 2000년대부터 뭐 계산해 보면 다르겠지만 최근이 가장 강한 장에 속하죠. 예, 2000년대에 가장 강한 장입니다. 근데 하나도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오면 희한하게 다 부딪혀서 떨어지더라. 그럼 여기 가면 떨어질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높겠죠? 예, 그게 11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양봉을 보시면 연속 양봉을 보세요.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여기 하나죠. 하나. 자, 하락장에 왜 하락장이냐? 연속 음봉이 많아요. 그죠? 3개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고 3개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고 월봉입니다. 상승은 어때요? 상승장은 3개 양봉이면 하나 음봉, 2개 또는 3개 양봉이면 하나 음봉. 그러니까 상승인 거예요. 왜? 상승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봉이 5연속 양봉이죠? 여기 3연속 양봉이에요. 여기는 막 혼재돼 있죠? 지금 몇 양봉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예, 최근 5년 동안, 5개년 동안, 뭐 21년도니까 예, 4년이라고 봐야겠죠. 횟수로 가장 길게 올라왔어요. 여기가 5연속 양봉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도지로 거의 상승 초기죠. 초기에도 연속 음봉 5연속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거든요. 여기 6연속 양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면 아마 음봉 나올 건데, 위쪽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눌려도 엄청나게 많이 눌립니다. 예, 그래서 겁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이 비싼 거, 이 높은 데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험한 구간은 그냥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빨리 사세요. 예, 이렇게 눌렸을 때 빨리 사셔서 110까지 갔을 때 일단 매도하고, 예, 그러면 한 8달러라도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지켜보셔야 된다. 예,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봉상 제가 쓴 아이리치 이 차트의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하얀색 겹선이 있죠. 예, 여기 검정색 하얀색 겹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죠. 이 하얀색 겹선은 올라탔습니다. 이게 상승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통 파란색 겹선에서 돌파를 못하고 요게 이제 상승 구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얀색을 다시 내려오면 어때요? 하락으로 가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갔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예, 여기 하늘색 겹선은 돌파했죠. 위쪽으로 하얀색이 있으면 안 좋아요. 요게 좋은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좋고
위쪽에 있는 건 사실 지금 좋은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지금 엄청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제가 좋냐? 여러분 확률 높은 라인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청록색 진한 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그죠? 그러면 자 하락 구간에서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걸 밑으로 통과해서 가지만 올라올 땐 여기서 돌파되면 상승이죠? 수익 나요.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수익 나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내려왔다 올라오면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이 라인에서 사야죠. 그래서 TQ는 조금 조심하시고 기왕이면 안전한 위치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SOXL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SOXL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얘도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하늘색 여기 파란색 겹선에서 부딪혀서 떨어졌죠? 그리고 흰색 라인, 흰색 겹선 하락하니까 어때요? 하락 추세로 전환됐죠? 그리고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 진녹색, 진녹색 돌파할 때 상승 다시 눌렸지만 여기 진녹색 돌파하면서 큰 상승, 그죠? 그리고 올라와서 또 하늘색 겹선, 하얀색 겹선 돌파 못하니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런데 위치가 어디예요? 이 진녹색이에요, 진녹색. 이제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TQ랑 여기 있는 XOXL이랑 어떤 게 싸요? 이게 안전하겠죠? 가격 그리고 최근 이제 나스닥 종목 흐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인지가 되실 거예요. 빅테크가 M7이 생각보다 잘 못 올라갑니다. 좀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뭐가 막 밀어 올려요? 지금 반도체가 막 밀어 올리고 있죠? 인텔에 뭐 마이크론에 막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어디로 지금 약간씩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기관들도 개인들도 어디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M7이 비싸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0% 맞진 않지만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멤버십 회원님의 상담 내용 제가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회원님께서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제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나주부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나주부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고민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수치는 좀 가렸어요. 비토 가지고 계신데 마이너스 수익률이어서 이거 회복 후에 매도할 계획인데 SQ를 종가에 사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보유 현금이 있는데 요건 최근에 TQ를 매도해서 수익하셨대요. 자, 축하드립니다. 요거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더 올라간다고 그거 계속 보유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일부 홀딩은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계속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조금씩 더 수익을 내셔라. 그리고 수익 목표는 2026 2월까지 실현 수익을 하셔서 내년 양도소득세 올해 세금 수익 많이 났으니까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안들을 고민하셔서 적어주셨는데 제가 왜 기분이 좋냐면 여러분 그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사자성어에 질문이 어리석으면 답을 현명하게 하기를 다 바라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회원님께서는 리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스스로 짜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투자를 하셔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나만의 원칙과 나만의 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똑같이 투자를 하셔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손실 안 보신다. 우리가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 흐름을 우선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비토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BITO죠. 자, 월별로 보면 현재 위치가 자, 월로 보겠습니다. 쭉 내려왔다가 저점이 얼마예요? 9.5 정도 돼요. 9.47. 그리고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자, 이전 고점 9.47, 9.5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건 최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전 저점이 16.5예요. 여기 두 군데. 그러면
여러분 9.5 갈 확률보다는 16.5에 수렴할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한 3달러 정도 남았는데, 자, 요거를 매도하시는 게 나을까요? 홀딩 하시는 게 나을까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홀딩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난 추가는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절반이든 얼마든 매도를 하시는 게 낫죠. 이유는 어차피 내년에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윈도우 드레싱 하는 거예요. 수익을 줄여버리면 되죠. 근데 그게 손실 아닙니까? 아니죠. BITO는 배당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배당 소득이 있잖아요.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계산하셔서 그거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런 한 200주 정도를 매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배당으로 수익을 낸 거고 200주를 이제 손절했을 때 수익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줄겠죠. 좀 가벼워집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분석해서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른 진단들, 다른 방송에서 진단 받아 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 종목은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현 포트폴리오 BITO랑 SQQQ는, BITO는 어때요? 선물 계약 투자 상품이잖아요. 이게 현물 ETF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콘덴고 현상이라고 해서 롤오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넘기면 오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또 더구나 배당 주잖아요. 그리고 BITO가 이런 거죠. 상승할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하락할 땐 배당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익을 못 내면 선물 ETF는 배당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배당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락해도 나오겠지? 지금 하락할 땐 별로 나오지 않아요. 줄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지수는 이 BITO 가격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언제 올라가냐?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추세가 조금 안 좋죠? 근데 꺾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SQQQ는 다 아실 거예요. 역방향. 나스닥백의 역방향 3배 추종인데, 지금 버블의 끝인지 초입인지 알 수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SQQQ를 무리하게 가시는 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버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소량만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완벽히 꺾여야, 추세가, 지수가 완전히 꺾여서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뭐 지지점들을 깨고 내려갈 때는 많이 넣을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산다? 그거는 막대한 손실을 이렇게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가상으로 한번 금액을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수익 목표를 한 8,000달러 정도,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요런 정도를 내년에 벌고 싶다. 그러면 현금이 한 4만 달러 정도 있다고 볼게요. 왜냐면 이거 1,000달러 갖고 8,000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죠? 26년 2월까지 8,000달러의 수익을 하려면 여러분 20%는 달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딱 보셔도 어때요? 안정적인 자산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BITO 배당받고 뭐 SCHD 배당받고 JPI 배당받아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시고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유 현금의 목표 수익, 필요 수익률을 명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20%.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은 몇 개월 남은 거예요? 15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15개월? 자, 2026년 2월이니까 15개월이 안 남았네요. 요건 제가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최적의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안이 있는데,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 자, 아까 4만 달러가 있었다고 했죠? 그거를 SCHD 2만 달러 절반 정도 넣고요. 얘는 이제 공격적인 비중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적인 현금 흐름,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JPI 30% 정도, 그 다음에 TMF 20% 정도. 이러면 큰 수익은 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목표 수익률 한 7에서 8%,
요 정도지만 안정적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목표 한 1,000만 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걸 못 받아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BITO를 조금 매도하시면 우리가 수익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매도하면 매도 현금이 생기겠죠. 또 SQQQ도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 봐서 지수가 꺾이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주 포트는 이 세 개로 가고 나머지 두 개를 보조 포트로 이용하셔서 요것들로 내가 세금을 내겠다 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운영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안에 1번 아닌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균형 성장형 포트폴리오예요. 안정적인 배당주랑 고성장 섹터. 저는 지금은 SOXL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TMF가 지금은 성장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위치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 10%만 잡아놨지만 이걸 높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CHD 30%, SOXL 40%. 만약에 내가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SOXL을 30%, TMF를 20%로 바꾸시면 돼요. 그거는 TMF가 더 싼 가격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해요? 자꾸 더 인하하라고 하죠. 그러면 TMF가 아주 안정적으로 갈 텐데 만약에 말 안 듣고 연준에서 그냥 그대로 한 번만 내리고 홀딩합니다 이러면 또 이게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약간 TMF는 물음표가 있긴 있습니다.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JPI 20%로 해서 배당 받아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시고 SOXL로 수익 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공격적인 당연히 수익형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SOXL 50%, TMF를 30%, JPI 20%.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장이 쭉 간다 그러면 이게 가장 높은 수익을 내겠죠, 3번이. 하지만 저는 어디를 추천드릴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저는 보통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사시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위험하고 여기 보시면 자 SQQQ 월봉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아까 이 짙은 녹색 짙은 청록색을 돌파할 때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 35 돌파할 때 쫙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인버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려갈 때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막 몇 달씩 운용하시겠다 생각보다 지금은 조금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왕창 사서 여기를 딱 찍으면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저도 지난 4월에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꽤 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량 갖고 있으시되 어느 라인이 중요하냐? 여기 20달러 라인하고요, 26달러 라인이 중요해요. 여기서 어때요? 20달러 이 빨간색 라인 돌파하면서부터 쫙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빨간 라인 돌파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나머지는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 빨간색 라인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사신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뭐 고점이 가까워 왔다면 여기 빨간색 라인인 20달러, 6달러 요때쯤 운용하셔서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서 모으는 거 아닙니다. 인버스는 이렇게 단기 가격대를 형성해서 고가격 넘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KUR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국내 주식이 좋아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워낙 저평가다. 전 세계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유럽 다 올랐잖아요. 지금 중국마저 오르려고 하는데 일본 다 올랐고요. 근데 여러분 각국의 경제가 좋은 데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실제적으로 미국만 조금 괜찮은데 미국도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어떻습니까? 지금 부채 위기 나오고 있고 에너지 위기 나오고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신고가 가 있죠. 근데 한국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안 좋은데 신고가를 간신히 넘었어요. 쭉 올라간 신고가 이 위쪽이 아니라 이제 간신히 넘었다. 그래서 요 108달러 가격대가 뭐예요? KUR료에서 보면 자 여기도 부딪혔죠, 여기도 부딪혔죠, 여기도 부딪혔죠. 그럼 이 108달러 라인을 돌파하는 건 의미가 있나요? 있죠. 한 단계 레벨업 때는
그 매물대고 그 가격대에 뭐가 지나가요? 지금 여기 형광녹색 겹선 지나가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124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길 또 돌파하면, 근데 여기 바로 돌파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갔다가 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야겠죠. 예, 지금 사서 124까지 보고 떨어지면 요때 다시 사고, 그리고 나서 지키는지를 봐야죠. 그런데 지금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또 올라갔다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고, 만약 지금 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100달러 깨면 빨리 매도하시면 되죠. 약손절로 그냥 끊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요 밑에서부터 사서 모았다, 제 멤버십에 5개월 전부터 제가 24달러부터 KUR료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소량만 갖고 있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도 다 소량만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사셔도 되죠. 왜? 수익을 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좀 사고 하셔야지, 높다고 무조건 안 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차트 보고 결정하세요. 자, 골드도 엄청 비싸졌는데 IGLD라고 해서 전 이거 모으는데, 뭐 KRX 금연물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배당이 요게 한 4에서 7% 사이 나와요. 그때그때 다른데, 자, 신고점 이전에 22.5 정도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한 21대부터인가 요때부터 멤버십 분들께 이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시라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야 돼요? 사도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매주 5주씩 사겠다, 10주씩 사겠다. 내가 목표 딱 정해서 수익금 난 거, 예를 들어 SOXL이나 그죠? TMF나 수익을 실현하잖아요. 그럼 다시 재투자해서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걸 IGLD로 다시 담으시면 되죠. 수익을 다시 배당형, 그리고 어차피 금이 약간 방어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내에 유지하지 마시고 수익금을 빼서 서브 계좌에서 그 수익 난 것만큼만 사가셔도 좋은 방법이다. 수익으로 샀으니까 손실 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금 낼 때 얘를 팔아서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TMF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아까 진한 여기 청록색, 진한 뭐 남색 계열 요런 건데, 여러분 여기 돌파하면 TMF도 여기 돌파하면 올라갔다니까요. 그쵸? 여기서 이거 돌파하고 올라갔죠? 얘도 여기 딱 걸려 있는데 돌파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하면 얘가 수익형 ETF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수익 났죠, 이거. 그 이후로 얘가 좀 밉상 짓을 해서 그렇지, 밉보였어요. 그동안 금리가 인상되면서. 하지만 반격의 시기가 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도 사서 조금씩, 제발 조금씩입니다.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왜? 언제 금리가 확 인하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단정 짓고 낮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위치상은 어떻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실행 단계에서는요, BITO와 SQQQ는 자, 보셔서 일부 매도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SQQQ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 꺾이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겠죠? 오히려 추가 매수 하셔야죠. 근데 지수가 꺾일 때 BITO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요? 별로 없죠. 나스닥 꺾이는데 BITO만 올라간다? 그건 별로 없기 때문에 BITO는 일부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속히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셔갖고 양도소득세에 윈도우 드레싱을 하십시오. 소득세를 아예 줄여버리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3가지 중에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십시오. 저는 균형적으로 2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3번, 5번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눠 사세요. 그냥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1000만원 사겠다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연말까지 어차피 버블장이라면 연말 산타랠리까지 갈 거니까 그 전에 10, 11, 12 이때 사시면 되겠죠. 근데 10월에 싸지면 더 많이 사면 되고, 예를 들어 전체 비중에 40% 사면 되고
11월에 30%, 나머지 30은 12월에 산다. 이런 식으로 평균 매입 단가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추이에 따라서 SCHD를 더 많이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이번에 30%죠? 근데 지수가 생각보다 꺾인다. 그럼 얘를 많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얘를 줄이고 SQQQ를 더 사시면 돼요. 아니면 TMF를 더 사시면 되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10% 20% 조절하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 실현 시점을 2월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2025년도 12월 말부터는 어차피 수익 난 거 매도해야 되니까 SOXL이 많이 올랐으면 그걸 매도하시면 되고 일부. 그 다음에 TMF가 올랐으면 TMF를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융통성 있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단기 계획인가요? 아니에요. 장기로 가도 돼요. 예. 인버스도 들어있고 뭐 대체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XL TMF는 당연히 3배 추중이니까 좀 위험하다. 이거 알고 계실 거고, 금리 변동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과 달리 금리가 바뀌면 TMF는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당연히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에서는 아까 SQQQ를 올리든 아니면 SOXL을 줄이든 TMF를 늘리든, 그죠? SCHD를 줄이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계획 잡아서 실천하시는 나주부 리치님들이 되셔서 다 나도 주식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